연속 확률 변수의 종류 중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산 확률 분포 종류 중에 뭐 배웠노? 아니 크게 이산이랑 연속이 있다고 했잖아. 이산 확률 변수의 일종 종류 누구 배웠나? 이항 분포 B 몇 콤마 몇으로 나타내는 애? n 콤마 p로 나타내. 근데 연속 확률 변수의 일종이 오늘 하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n 하고 노말이 뜻이 뭐지? 정상? 뭐야? 어? 평범한 정규 뭔가 정석? 아무튼 그 n 노말의 n 그리고 m 시그마 제곱. 시그마가 뭐지? 표준 편차의 제곱이 그러면 결국 누군 거야? 분산을 적어주는데 난 표준 편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그마 제곱꼴로 적어주세요. 시그마가 반드시 보이도록. 아무튼 정규 분포는 기호가 n 그리고 m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평균, m이 평균인 거 아나 얘들아?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정규 분포에서 모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정규 분포가 뭔지부터 볼게요. 일단은 기호가 그렇다는 거고. 자,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는 반드시 뭘 이용해서 해석하자 그랬노?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 종류 중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대칭, 그러니까 흔히 얘를 종 모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는 그 분포들을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대칭, 종 모양. 근데 이 끝이 있잖아 얘들아. x축에 닿지 않아.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입니다. 점근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의 합은 언제나 얼마가 돼야 되노? 1이 돼야 되거든. 넓이는 1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값이 항상 이 자료에 뭐를 나타낼까? 딱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이 자료의 평균이거든요. 평균. 그리고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그래프의 모양을 표준 편차가 결정합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다르면 그래프의 모양이 뾰족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이렇게 평평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모양을 표준 편차가 결정하고 가운데에는 반드시 평균이 오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기고 넓이는 1이어야 하며 이런 것들을 모두 이런 성질을 가진 애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함수 식을 나타낸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적분하면 되거든. 근데 적분도 모를 뿐더러 이 식은 적분을 배워도 우린 적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식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식이므로 알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넓이를 구할 건지 뒤에 가서 볼 건데 밑에 2번 성질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x는 m이라는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 1번. 점근선은 x축이다 2번. 그리고 평균이 최대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잖아. 평균에서 뭘 갖는다? 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3번.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표준 편차가 무슨 뜻이랬노? 표준 편차의 제곱이 뭐야? 분산의 뜻이 뭐지? 퍼져 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 그게 분선이고 표준 편차인데, 그 표준 편차나 분선이 크다라는 거는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잖아. 자료가 흩어져 있다.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평균에 많이 뭐 있다? 흩어져 있지 않다.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자료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할까요? 표준 편차가 큰 거랑 작은 것 중에,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흩어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커서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종 모양이 이렇게 펑퍼짐해져요. 평균에서부터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 그래프가 뾰족해지겠지. 평균의 자료들이 막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평평한 것보다 뾰족한 거를 표준 편차가 더 뭐하다. 뾰족할 때 표준 편차가 더 뭐하다? 작다? 이거를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자료가 고르나요? 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더 작아서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얘를 자료가 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너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갑자기 물어보면 누가 자료가 고르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이거 외워주세요. 자료가 고른 거는 표준 편차가 더 작을 때. 그래서 아까 표준 편차가 그래프에 뭐를 결정한댔노? 모양을 결정한댔잖아. 그 말이 평평하냐 뾰족하냐 그걸 결정하는 애라고.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클수록 뾰족하고, 아니 흩어져 있고 평평하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뾰족하다. 근데 5번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그럼 뭐가 일정한 거고? 모양이 일정하면,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가 바뀌지만 모양은 같다. 그러니까 평균이 작을수록 수직선상에 어디에 그려지겠노? 평균이 작을수록 왼쪽에 그려질 거고, 평균이 큰 자료는 오른쪽에 그려지겠죠. 맞지? 그래서 위치가 변하는 건 평균이 변할 때고, 모양이 변하는 건 표준 편차가 변할 때다. 그래서 요런 그림 자주 나옵니다. 자, 이 가장 뾰족한 애를 1번, 그 다음에 노란색 2번, 그 다음에 가장 평평한 거를 3번이라고 할게. 아이씨, 같은 색깔이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표준 편차가 가장 작다? 1번. 누가 자료가 고르다? 1번.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 한 판 더 해놓자. 자, 이 아이가 표준 편차가 가장 작다. 아니, 시그마. 작고 고르다.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3개는 모양이 똑같지? 그럼 뭐가 똑같다는 거고, 이 셋 다? 표준 편차가 똑같다라는 얘기고, 평균은 누가 제일 크노? 1, 2, 3 중에? 당연히 3. 맨 오른쪽에 있을수록 평균이 크다. 그렇죠? 그러면 1, 2, 3반 중에 반이라고 하면, 수학 점수를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하면 어느 반이 제일 성적이 좋은 반인 거야? 3번. 당연한 거지. 평균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은 반인 거니까. 그러면 얘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세 반 다 평균은 뭐하다? 같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곡선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넓이처럼 계산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일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그래서 곡선의 일부분 넓이를 구할 때는 적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분
적분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 뭘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냐면 항상 주어지는 이런 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책 맨 뒤에 보면은 있나? 책 맨 뒤에 보면은 있나? 교과서에도 그렇고 있네요. 198쪽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저 표를 보고 넓이를 구해주는데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읽는 방법 배우는 게 오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저 표를 우리가 읽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일단은 개념 원리 익히기부터 하나씩 가볼게. 210번에 자,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정규 분포의 기호가 뭐라고? 노말 n. 그리고 처음에 뭐 적는다고? 평균, 콤마, 표준 편차의 제곱. 이게 분산이니까. 적어줄 때 9라고 적지 말고 분산이 오긴 하지만 표준 편차가 보이도록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항상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12, 4의 제곱. 그 다음에 211번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클수록 높이는 낮아진다. 많이 통퍼짐하다. 퍼져 있다. 표준 편차가 크다. 많이 퍼져 있다. 퍼져 있으니까 높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 축의 위치도 바뀐다. 당연한 얘기고 212번 자, 평균이 n 0,1은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0. 표준 편차는 1이란 뜻이지.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으면 정규 분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희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종 모양 그래프를 무조건 하나 그립니다. 모든 문제에서 정규 분포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운데 축이 얼만 거고 이 문제는 0인 거지. 근데 자 봐봐 얘들아. 원래 보통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여기에 누가 오노? 확률 변수 x가 왔었잖아. 근데 정규 분포에서는 z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좀 어려워. 잘 들어봐봐. 내가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키를 조사했어. 다 조사해가지고. 근데 평균이 한 170 정도 되는 거야. 170 정도 되는 거야. 그럼 170과 175 사이에 있는 이 정규 분포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모든 자료들이 평균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모든 자료들을 평균을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175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이 자료가 n 170,5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가진 표라고 하자. 그러면 175는 평균 170에서부터 몇 시그마만큼 더해온 거야? 시그마가 얼마고? 5잖아. 그러면 170에서 몇 시그마만큼 더해온 거고 175는? 1시그마제. 170 더하기 5가 175잖아. 그래서 이거를 얘는 x, 얘는 z. 얘를 표준화 시킨다라고 하거든. 이 작업을 평균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를 표준화 시킨다.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요. 표준화 시켰을 때 변수들은 z로 바뀝니다. 그때 여기에 뭐라고 표시하냐면 1이라고 표시해 주면 돼요. 175는 표준화 시켰을 때 1이 돼. 그럼 너가 느낌상 표준화 시키면 모든 아이들의 평균은 0이 되고 여기에 오는 숫자는 시그마 앞에 있는 개수가 표준화 시킨 작업의 숫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5시그마였으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여기는 1시그마만큼 더한 게 175이기 때문에 175 사이의 넓이는
0에서 1까지의 넓이인 거고 모든 이 표는 Z, 표준화시킨 작업을 하고 난 후의 넓이야. 그러면 Z가 1이잖아 얘들아 지금. 그럼 0에서 Z1까지의 확률은 0.3413. 그러니까 170에서 175 사이의 넓이가 0.3413이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표는 정규분포표 표는 반드시 0에서부터 오른쪽 넓이만 줘요. 왼쪽 넓이는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지. 대칭성 이용하면 되지. 마일에서부터 0까지 넓이는 얼마겠노? 0.3413 똑같을 거 아니야. 양쪽이 대칭이니까. 그래서 항상 오른쪽 부분의 넓이만 주니까 왼쪽은 대칭성 이용해서 네가 알아서 구해라.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표준화 시키는 방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표준화 시킨 숫자를 준 거야. 그러면 종 모양 그리고 평균을 무조건 얼마로 잡아라. 표준화 시켰을 때는 0.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임. 2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충 2 잡아주고 2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그런데 표는 항상 0에서부터 그 숫자까지의 넓이만 준다고. 그럼 0에서 2 사이의 넓이가 얼만 거고? 0.477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잖아.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0.5에서 빼면 되겠지. 왜냐면 이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되니까 이 반만큼의 넓이는 무조건 0.5, 2분의 1. 그래서 0.5에서 0.4772를 빼면 그게 어렵지. 제이야. 네? 자, 네. 공 하나 빌려줘. 네. 9 빌려줘. 네. 9, 4. 그러면 맨 끝이 뭐가 되노? 8, 2, 2, 0. 0.0228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번 0.5. 0.5는 조금 앞에 있겠지? 이거 이하의 넓이는 여기죠. 근데 표는 어디에서 어디 부분의 넓이만 준다고? 0에서 0.5. 0.5 사이 넓이가 0.1915인데 이 사람이 물어본 부분은 이것까지 다 합친 거니까 플러스 0.5. 0.69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넓이는 다시 그려볼게. 이제 감이 올 것 같은데 얘들아. 평균이 0이고 1에서 2까지 넓이는 저 표에서 누구를 읽어야 되겠노? 이 넓이를 구하려면 0에서 2까지 넓이를 구한 다음 0에서 1까지 넓이를 뭐 해야 되겠노? 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구해주고 마일에서부터 1.5까지 넓이는 마이너스 1에서 1.5까지 넓이는 일단 오른쪽 표에서 누구 걸 읽어야 돼? 1.5거는 여기고 여기를 구하려면 누구 걸 읽어야 돼? 1 거를 읽어서 여기. 넓이는 어쨌든 양수니까 이 둘을 더한 게 답이겠죠. 여기 여기. 네, 그런 식으로 문제 풀 거고 그 다음에 213번 M이 뭐라? 8이 뭐라고? 평균. 그리고 2는 표준 편차인데 이걸 가지고 평균을 무조건 0으로 만들었을 때 표준화 작업을 시키시오. 그럼 표준화 하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조카 똥 싸는 게 아이고 미안하게 됐어. 자, 표준화 어떻게 시킨다고 했냐면 얘들아 아까 전에 봐봐요. 아까 전 거 예를 들자 170이고
175면 표준화 시켰을 때 평균은 0이고 아까 이 정규 분포가 170,5의 제곱을 따른다고 하면 이 175에 대한 z값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왜냐? 이 175가 평균에서부터 몇 시그마만큼 더한 거이므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적지 말고 기호로 적어볼게. 175가 x면 변수면 175는 평균에서부터 1 시그마만큼 더해온 거잖아. 시그마가 얼마고 지금? 5잖아. 그때 이 1이 z예요. 표준화 시킨 값. 그러면 z를 구하려면 얘 넘기고 x에서 m을 빼고 뭐로 나누면 z만 남노? 시그마로 나눈 거. 그래서 외웁니다. 표준화 시킨 작업은 자기 자신 변수에서 뭘 빼고 평균 빼고 뭐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자, 그러면 213번 표준화 한번 시켜보자. 변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변수에서 뭘 빼고 8 평균을 빼고 뭐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그 변수는 문제에 따라 주어질 거니까 그때그때 대입하면 되고. 자, 얘 표준화 시켜주면 변수에서 뭘 빼고 20을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눈다. 이게 표준화 시키는 작업.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칭성 이용해야 됩니다.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의 대칭을 띠기 때문에 대칭성 이용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정규 분포 어쩌고 저쩌고 말이 보이면 너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종 모양부터 그려라. 좀 이쁘게 그려주시고. 그럼 평균 얼마래요? 몰라요. m이래요. 근데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라는 거는 12 대충 여기 잡으면 18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겠지. 그렇다면 m은 얼마였겠노? 12와 18의 평균이었겠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해달라. 해봐, 너 이거. 근데 확인 체크 좀 어렵네.